장동혁 대표 이야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최근 중진 의원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특히 삼선 의원들은 정전식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을 운영해 나가자. 장동혁 대표 중심이 아니고 정전식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을 운영해 나가자. 사선 의원들도 조만간에 만난다. 20일에 만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또 들어보시죠. 1.5선 당대표 당신 경험 없으니까 물러나라 그게 아니라 당대표가 1.5선이고 정말 젊은 당대표가 왔으니까 우리 증진들 희생하고 다음번에 불출마 선언하고 우리 젊은 인재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새로운 정당, 새롭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터주고 우리가 희생합시다. 그 말 한마디 하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희생하지 않고 그냥 대표 한 명 죽여서 우리가 그냥 다음 총선 치르겠다? 그런 생각과 그런 전략과 그런 마인드로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승리하겠다는 여지껏 총선에서 승리했었을 때는 우리가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승리했을 때는 중진들이 희생했을 때입니다. 현역을 과감하게 교체하고 물갈이 했을 때입니다. 나 물러나라고 할 게 아니라 당신들이 불출마 선언해라. 뭐 이런 얘기네요, 손석민 의원. 그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가 점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과 좀 뭐라고 할까요? 또 파괴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조금 전에 이제 징계 정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물갈이 정치까지 시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는 8월 30일이 아마 저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평가 이후에 이제 전면 교체 이야기를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당권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중진들에게까지 중진들이 지난 17일 날에 정점식 원내대표 위주로 이제 3선 이상 14명 가운데 13명이 모여서 지금의 장 대표 체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자 중진들을 보라는 듯이 저 말인즉슨 다음 공천까지 어떤 당권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자칫하면은 뭐 물러나지 않으면 물갈이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비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중진들이 스스로 물러났을 때 큰 선거에서 당의 성적이 좋았다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당의 성적표가 안 좋았을 때 당대표가 물러나지 않은 적이 없다는 지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예. 광복절 올림픽공원 집회에 18명인가요? 11명의 현역 의원들이 참석을 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숫자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는데 한 20명 정도 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보다 훨씬 많이 늘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 주장이 좀 당내 먹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당이 군소정당이 아닙니다. 엄연히 100구석을 갖고 있고 당대표가 총동원령을 내렸는데도 의원이 한 20명 정도 20%도 안 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원내에서도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한 3,500명 정도 가자고 했는데 그날 모인 분들 숫자가 1,800명입니다. 장 대표의 주장에 따르는 분들의 세력이 당내에서조차 그렇게 적다는 것을 말해주는 수치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견하려고 한다. 그래서 독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지난 선거 부정선거 아니냐, 재선거하자, 뭐 투표 수개표 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좀 자기 모순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왜?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한 그게 우리 헌법 전문에 있잖아요. 불의의 항거한 4.19 정신을 이어받아. 이게 있고 또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한 개헌을 했던 대통령이 또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모순이죠. 예. 모순인데 그분들은 이제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전에 제가 뭐 하나의 이제 단체지만은 새역사 국민운동 그 이진수 의원하고 그 같이 토론회, 예. 거기에 강령 중에 하나가 이승만 박정희의 장기 집권은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아닌 거고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굉장히 큰 기로에 섰다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노선 투쟁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좀 더 강경 보수, 아스팔트 보수로 가느냐 아니면은 중도 보수로 가느냐도 있고 하나는 이 당 운영 방식을 놓고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은 중진의 힘이다 이런 별명도 있었거든요. 딱히 당직에 맡고 있진 않지만은 물밑에서 이런 당의 어떤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중진들의 힘이 막강했는데 지금 중진의 힘이 당원의 힘이 되게 생겼어요. 예, 장동혁 대표는 지금 당원 중심주의 얘기하고 지금 당협위원장들 다 당원들 평가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 끌어내리거나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있었던 당원 중심주의가 국민의힘으로 옮겨왔고
중진의힘과 당원의 힘이 지금 맞부딪히는 형국이다. 이게 어디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거대 정당이 똑같이 당원 주권 정당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것이 과연 그런 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저는 이제 이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다 장단점이 있고 한 제도를 택했을 때는 그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직접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게 반드시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그 부작용도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특정 유튜버한테 휘둘리는 게 양당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뭐 고성국, 뭐 펜앤드마이크 그 전에 정청래 대표나 장동혁 대표도 똑같이 유튜브에만 나갑니다. 예. 지금 펜앤드마이크 나가고 뭐 매일신문 유튜브 나가고 장동혁 대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 강성 지지층에만 소구하는 이런 방식 그리고 당원 교육을 유튜버들한테 위탁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이거를 합리적인 민주주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보완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가 돼야지 이게 좀 건강한 민주주의가 당원 민주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총선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 다음 총선 공천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전국에서 한남동 관저 앞에 몰려가서 시위했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그리고 올림픽공원의 집회에 참석했던 정치인들이 다음 총선 공천 심사 과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실 수 있어요?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당연히 그 행동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공천 과정에 좋게 평가될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운영이 될 것이냐, 그런 분위기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많은 게 참 안타깝지만 과거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낙천운동, 낙선운동. 네. 그것은 이제 시민운동 차원에서 그 정당의 밖에서부터 일어났던 일 아니겠어요? 그런 움직임이 재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렸는데 참 국민의힘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3선, 4선 중진들을 만났는데 이게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다시 한번 그 국민의힘의 전면에 내세우는 하나의 동력이 되는 건지 아니면 중진들도 모여서 단일한 성명, 단일한 입장의 성명을 발표하지 못하고 아유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뭐 한번 힘을 모아 나갑시다 정도만 얘기하는 건지 지금 어떻게 그 기자들은 보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 가운데는 후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중진이라고 하지만 중진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릇 같은 부분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뚜렷이 보이지 않고요. 그 역할을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가 대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도 최근 인터뷰에서는 장 대표 체제를 어떻게 셧다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교체하는 것에 있어서 원내대표는 당원 당규상 권한이 없다라고 한 발 물러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당의 지도부 체제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중진들의 어떤 모임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이 동반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의원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어깨를 걸고 의총이라든지 좀 집단적인 목소리, 어떤 구속력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구심으로 모을 만한 그릇이라든지 어떤 의원들의 결기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 그런 평가들을 현장 기자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전식 원내대표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지방선거 당시에 도와줘서 감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